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도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대선 소식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 배우자들과 관련된 소식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내용은 이겁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이 부인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그 해당 소속 공무원이 이 사적인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과의 90%가 이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지사의 부인으로 있을 때 이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것을 실제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실 직원으로 있었던 A 씨가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 이 자신이 비서실에 근무했을 때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어떤 뭐 약을 타다 준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어떤 퇴원 수속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용무를 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배우자나 아들과 관련된 이 가족의 일을 처리했다, 이런 네. 것은 이건 이 배우자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어떤 배우자 리스크가 새롭게 좀 부각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SBS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이제 대화 내용이 그 보도에 인용이 된 SNS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나왔다시피 약을 대리 처방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변호사님이기도 하시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약을 대리 처방 받아서 복용한 거는 심부름을 했는지와는 별개로 또 의료법 관련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김혜경 씨가 오늘도 방송에 나오셔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본인도 이제 이 부분 법률 위반이 있는지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이제 제가 부단장이니까 거기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뭘 고발했냐면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씨랑 그다음에 배모 씨, 여기에 언급되는 그 예. 대외협력당당 총무과 비서라는 배모 씨를 직권남용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없었고, 사실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실 근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국고 손실이고 직권 남용이니까 확인해서 이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고발한 사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수사가 필요한 네.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 퇴원 수속도 A 씨가 대신 했다. 그래서 이 아까 배 씨, 이 상관이었던 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와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이제 그 제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배 씨가 허위 사실이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배 씨는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냥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배모 씨를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아마 이 텔레그램의 내용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 사적인 심부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모 씨 관련자죠. 직접 네. 관련자입니다. 네. 이분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SBS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파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밝히고 그 있죠. 직접적인 연관성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쉽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성남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죠. 네. 경기도 도의회가 있기 도의회가 때문에 있고, 네. 거기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면 금세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심부름을 한 배모 씨 밑에 직원이죠.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했다고 하시는 분은 이 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약을 대리 처방받아서 집에 분당 순회구 그 집에 아파트 거기에다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 퇴원을 할 때도 그 부분을 퇴원 수속을 밟아줬다고 하는데 근데 집에 갖다 줬다. 그리고 뭐 음식물 심부름도 했다는 거예요. 백김치를 꼭 넣어달라. 반찬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배모 씨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집에 배달을 한 건데 배모 씨가 시켰다지만 실제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순회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겠죠. 이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분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누군지가 밝혀져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분이 뭐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대선 후보 여당 후보를 상대로 거짓말했다면 본인이 얼마나 크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장남 그 병원 퇴원도 수속을 밟아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정보가 없이 갑자기 가서 그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잘못하면 갑질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은 이게 갑질이다 또는 억강부약이라고 주장하시더니 억약 아니냐,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법률 위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 촉구를 경찰 수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빨리 수사해달라고 이재명 후보랑 배우자 억울하시면 빨리 수사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심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히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건 아직 의혹 단계고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또 제보자가 있으니 추가 이 취재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더 추가 사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혜경 씨는 후보만큼 바쁜 일정을 연일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우리 청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냉장고가 거의 텅텅 비었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위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나 첫날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 네, 이렇게 청년층과 함께하는 모습 봤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배우자의 검증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목에서 무한 검증 이 표현에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묘한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을 향한 게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오늘은 지금 자신의 어떤 뭐 그 이 비서에 대한 어떤 그 사적 유용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무한 검증은 그 얘기를 한 김혜경 씨도 무한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다 보니까 상당히 자신의 얘기가 자신을 향하는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혜경 씨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그 김건희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프로필도 바꿨다. 2월 15일경쯤 해서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이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아마 이두아 우리 부단장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캠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책임은 전혀 없지만 없고요. 듣는 소식으로.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설 연휴 직후부터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떠냐, 아니면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활동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을 하시면 어떠냐. 보통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후보자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후보자와 동선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본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재능 기부했던 부분이 네. 강연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장애인 예술 행사에서 이제 재능 기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재능 기부한 것도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이건 후보와 배우자가 결정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네, 김건욱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다는 건 이 무속 논란이나 녹취록 논란 크게 뭐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녹취록 얘기는 계속 돌고 있는 것이고 계속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멈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지금 뭐 등판을 한다 안 한다, 이미 등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YTN, 뭐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 기자들과 후보의 부인으로서 인터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판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네. 안에서 또 상당한 어떤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후보에게 뭐 유리한 어떤 조치들을 해달라, 우리 편에 서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걸 등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약자를 위하는 마음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의 어떤 기자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뭐 대부분 좀 바보스럽다, 뭐 이런 멘트까지 다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송사가 있잖아요. 고발 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상대 기자가 이제 뭐 좀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우리가 힘이 센데 왜, 우리가 후보가 돼서 힘이 센데 왜 화해를 하냐. 이건 힘의 논리로 모든 거를 적용하겠다는 분인데 어떻게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을 그리려는 그런 시도 외에는 사실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어떤 이 치장의 어떤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사적인 대화에 가까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이 일부 나오고 있으면 이 말하는 거 이거 녹취되거나 보도되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나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분이 그 서울의 소리의 촬영 기사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개인적인 대화가 나오는 거, 그리고 맥락과 앞뒤 문맥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김혜경 씨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술을 명확하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지금 냉장고 비워져 있다고 김혜경 씨가 얘기했죠. 냉장고에 사과를 많이 채워 놓대요. 그리고 양말, 속옷 밑장 빼기로 채워 놓대요. 양말, 속옷요? 그리고 또 양복, 셔츠도 채워 놓대요. 이런 게 갑질 아닙니까? 이런 거 빨리 밝히셔야죠. 본인 말씀대로 무한 검증하셔야죠. 정말 양말, 속옷 밑장 빼기가 뭘까? 밑장 빼기를 어떻게 한 걸까? 이 집안에 정말 들어간 건가? 집안에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을 도저히 여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이런 공무원 했던 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빨리 밝히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검증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녹취록이 중요한 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마이뉴스건 YTN이건 지금 특히나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는 매체 이름도 밝히고 본인이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용을 이어갔어요. 보통의 후보의 부인이라면 이렇게 장시간에 이 시간 동안의 어떤 기자 인터뷰, 전화 통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례인데, 이걸 굉장히 크게 벗어나서 거기서 예컨대 뭐 기자를 지금 오라 그래가지고 강연도 받고 거기 또 105만 원이라는 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오면은 1억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월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고,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네.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의사 표현만 한다 그래도 이것이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뭐 법적인 얘기고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논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검증돼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적인 대화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네. 사적인 대화라고 간주했으면 네. 이걸 공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공적 인물이고 공적인 대화라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헌법주의자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대화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화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유를 설명했지만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개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은 확정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이런 사이에서 이 정도로 표현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다 아시잖아요. 중앙선관위랑 민주당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벌써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내용은, 부분을 네. 확정적 의사 표시인데 이 법률을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과 지금 관련된 내용은 선관위와 좀 민주당의 있을 수 관계가 있으니까요. 어떻다는 거죠? 아니 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에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공정하게 발언에 대해서 하는데, 선관위가 예, 유리하게 이 민주당이 저희가 좀 하나요? 정리를 하고 근데 가는 이 게 좋을 것 부분에 같습니다. 두 분 대해서 근데 잠시만요. 전혀 여기에 네.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잠시만 좀 지금 정리를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조혜주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꼼수로 하려고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어땠습니까? 선관위의 모든 직원이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 부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선관위 조직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말씀이 그러니까 물론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네. 있고요. 그 검증에 이제 필요한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에서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할 그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민주당과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조혜주 그 위원회 거취 문제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 측면도 있고 또 노정희 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장이거나 일방의 어떤 견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무속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기독교계 원로인 이 김정한 목사와 두 차례 만났다라고 합니다, 차장님. 이 만남이 윤 후보가 먼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무속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속인은 어떤 감흥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원로 목사님께 좀 만나 뵙고 좋은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이 원로 목사로 알려진 김장환 목사를 직접 그 만난 것으로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 의구심 이런 걸 이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뭐 목사님 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런 논란이 네. 사그라들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 체계적이고 이 합리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비전이 제시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김미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구자영 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지금 활동이 아마 의사고 하니까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활동을 좀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얘기도 지금 언급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김건희 씨 논란이라든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플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계속 대중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유권자에게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나을 것이냐, 누가 더 적합한 이 영부인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검증을 매개로 해서 네. 알려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거든요. 다만 이 최근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이 김미경 씨는 자신의 어떤 이 고향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위해서 그 애쓰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뭐 이렇게 이 남편인 안철수 후보를 좀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후보가 기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 보도되기는 어렵겠지만 안철수 후보 부인의 활약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굉장히 공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그렇죠. 네, 네. 남편분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좀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네. 순서에서는 대선 후보보다 이 배우자 중심으로 그들의 논란, 행보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TV 토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